예,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예, 지난 23일 새벽에 WWDC 2020년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자니 애플에는 연기력이 뛰어나야 입사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그 매 순간순간 시간이 정말 끊김없이 부드럽게 잘 연결되면서 보는 재미까지 있었던 그런 WWDC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WWDC 행사를 통해서 iOS, padOS, watchOS, 그리고 애플 tvOS, 마지막으로 macOS까지 차기 버전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날 가장 백미는 애플이 인텔 칩을 버리고 ARM 칩으로 넘어가는 그 발표 대목이었는데요. 뭐랄까요, 옛날에 파워PC 칩에서 인텔 칩으로 넘어갈 때만큼의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iOS 디바이스와 macOS 디바이스는 굉장히 연결이 부드러운 다양한 통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애플은 2022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애플 제품을 ARM 기반의 칩셋으로 다 전환을 하고 그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로제타 2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서포트를 할 예정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발표는 이전에 파워PC 칩에서 인텔 칩으로 넘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애플에서 제공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보이는 맥도 앞으로 2년 후면 새로운 OS를 탑재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발표들이 있었고요. 예, 저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iOS 14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긴 한데요. 이번에 iOS 14 같은 경우에는 SE에서부터 최신 모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사양에 들어가는 집에서 쉬고 있는 여기 있는 6S, 6S죠. 이 모델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 업데이트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예, 6S에 설치된 iOS 14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저는 이거 설치하는데 무한 사과에 한번 걸렸다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싹 밀고 새롭게 또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설치가 잘 됐고요. 설치하는 과정에 좀 발열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올리면 이렇게 제어 센터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네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 센터가 있고요. 뭐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홈 화면이 두 페이지 정도 있죠. 이렇게 두 페이지에서 왼쪽으로 가면 위젯들이 있습니다. WWDC에서 이렇게 공개한 내용이죠. 기본 위젯들이 있고요. 홈 화면 두 번째에서 끝으로 가게 되면 앱 보관함이 나타납니다. WWDC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사한 앱끼리 이렇게 묶어놓는 기능이죠. 앱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왼쪽 끝은 위젯이고요. 오른쪽 끝은 앱 보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어쨌든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다음이 앱 보관함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이제 핫한 그 위젯부터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꼭 누르면 이제 홈 화면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완료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버튼으로 바뀌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위젯을 검색해서 안에 홈 화면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날씨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날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일 작은 2x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x4 그리고 4x4로 보이는 형태의 사이즈가 있네요. 중간 사이즈를 한번 넣어 볼게요. 중간 사이즈로 플러스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멋지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한번 위치를 한번 옮겨 볼게요. 요 위치를 옮기는데 보니까는 그 사이에다 넣을 수는 없네요. 이 두 칸 사이에다 넣을 수는 없네요. 두 칸 정도씩 움직여서 그 사이에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배터리 한번 넣어 볼게요. 배터리는 제일 작은 형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동시에 들어가고 얘도 역시 동일하겠죠. 위치를 옮기면 이렇게 두 칸 단위로 이 사이에다 넣을 수는 없네요. 두 칸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앱들은 이렇게 옆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이렇게 점점 표시가 되어 있는 위젯이 있는데 얘는 스마트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옆에 도트가 생기면서 페이지 단위로 여러 가지 앱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이거 사용성이 좋아 보입니다. 예,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스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위젯들을 모아놓은 형태라고 하는 거, 요거 이해하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픽처 인 픽처인데요. 화면에 영상을 띄우는 장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기능입니다. 제가 일단 유튜브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WDC를 영상을 해서 띄워봤는데요. 제가 좀 미리 살펴보니까 픽처 인 픽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옵션이 없더라고요. 앱 내에. 얘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형태가 돼서 이게 되긴 하는데 이 화면 밖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튜브 앱에서는. 프리미엄을 구입하면 될런지는 제가 그건 확인 아직 못 해봤는데 어쨌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파리로 들어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얘를 실행시키면 오른쪽 하단에 전체 화면 보기가 있고요. 이 전체 화면 보기에서 얘를 탭하면 상단에 이 픽처 인 픽처가 가능한 이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얘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크게도 되고요. 작게 하면 이렇게 작게도 가능합니다. 위치는 이렇게 큰 방향으로만 움직이고요. 어중간한 위치로는 이동이 안 됩니다. 끝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뭐 크기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크기는 어느 정도 원하는 사이즈대로 조정이 가능하네요. 이건 굉장히 쓸모있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사파리상으로 접속해서 보는 유튜브만 지금 현재 확인이 가능했고요. 사진 쪽에 영상을 하나 올려놔 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픽처 인 픽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예요. 이게 어떻게 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번역 기능인데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언어는 이쪽 왼쪽에 있는 언어가 현재 입력 언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언어는 출력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음성으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음성으로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언어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언어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언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 안에 앱 내에 내장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와이파이라든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언어 번역에 사용하기 위한 언어 다운로드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에 붙어가지고 바로바로 번역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언어를 다운로드 받게끔 지원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게 잘 됩니다. UI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고 사용하지는 않는 아이폰 6S에 이번에 새로 iOS 14 버전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잠깐 사용해 보니까는요,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발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터리도 좀 빨리 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실사용으로 하시는 아이폰 유저가 있으시면 개발자 버전이나 베타 버전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그때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크게 막힘없이 잘 작동이 됐습니다. 물론 현재 제가 설치해 놓은 앱이라든가 뭐 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iOS 14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됐습니다.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